제가 아직 그 도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뭐 지난주는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런데 눈까지 오는 바람에 금요일 날 제가 자동차를 닦는 일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뭐 염화칼슘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이 소위 눈이 녹아서 이렇게 튀는 그런 것들이 어이 웬만큼 닦아서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뭐 워셔액을 사용을 해도 나중에는 뭐 워셔액도 다 떨어졌다고 신호가 와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 세차장을 들어갔죠. 재밌는 데가 있더라고요. 스스로 제가 이 에어도 사용하고 또 비누 거품도 사용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뭐 차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니트가 자동차 하나씩 유니트가 있는데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사용하고 가면 그 사이에 그 유니트가 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기분 좋게 세차하고 나오는 그 순간 그 얼음을 보면서 어쩌면 이 추위가 올겨울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번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이제 기습적인 추위는 있을 수 있지만 2021년과 별로 다를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자동차를 타고 살짝 움직일 때 보니까 이렇게 코너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글쎄 조그만 싹이 돋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벌써 봄이 오네 하는 그런 생각을 소위 꽁꽁 얼어붙은 그런 얼음을 보면서 그리고 약간 정말 금방 피어 나와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봄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서둘러 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의 김근상 주교입니다. 2년 전에 말이죠. 제가 사자서품을 받은 지 45년이 되는 때였었어요. 음, 아니, 45년이 아니라 40년이군요. 40년 때 가까운 지인 한 분이 저한테 난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는 난인데, 근데 그게 활짝 편 채로 꽤 오래 가더라고요. 한 달 정도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꽃잎이 하나씩 두씩 이렇게 떨어지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완전히 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잎사귀가 파란 잎사귀가 그대로 쌩쌩해서 그냥 저 푸른 잎사귀라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방 안에다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지난 1월 달에 그 조그맣게 봉우리가 하나씩 둘씩 맺히더니요. 이게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그 저한테 꽃을 보내주신 분한테 전화를 했죠. 이렇게 꽃이 잘 폈습니다. 너무 이뻐서 다시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양란이 다시 피는 거는 참 쉽지가 않은데 아주 잘 보살핀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보살핀 거 없거든요. 어쨌거나 그냥 내버려 두고 기다려준 것만 한 것인데도 너무 이쁘게 꽃이 핀 거예요. 정말 그분 말씀대로 그렇게 꽃을 피우니까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더라고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역시 꽃이어서 스물스물 또 지더니 하나도 더 남김없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뭐 1년 더 키워봤으니까 이 좀 잘라야 되겠다고 우선 몇 군데 자르다 보니까 또 잎사귀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냥 잎사귀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고 그냥 거실 한쪽 구석에 장식품처럼 남아 있었는데, 글쎄 말이에요, 지난 성탄절 때쯤 되니까 꽃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리고 꽃대 꽃봉오리가 하나씩 두씩 맺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꽃이 피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꽃은 안 피다고요. 꽃은 아직은 안 폈는데, 아직은 안 폈습니다. 그런데 곧 필 것 같아요. 봉오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마지막으로 찍은, 저게 아마 어저께 찍은 것 같은데, 어저께 찍은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내드리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이렇게 입을 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꽃이 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찍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저 꽃이 그렇게 신기하냐, 뭐 지난번에 제가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 그 꽃을 보내주신 분한테 사진을 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게 또 다시 꽃을 피운다고 하는 것이 꼭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에서 또 다른 생명을 기다리는 꽃 피우는 것 같아서, 되살아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기쁨, 되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저 조그만 꽃에서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또 이 긴 겨울이 가면 꽃이 피는 봄이 오듯이, 우리 집도 이렇게 추워서 달달달달 떨지만 조금 있으면 봄이 온다는 소식으로 이 꽃을 나에게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업돼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실망을 하거나 혹은 그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그냥 실망만 하지 말고, 포기하지만 말고, 조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면, 거기서 다시 꽃이 피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꽃 기다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희망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코너 두 번째에 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문구가, 그냥 이 문구를 보면 어느 19절의 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중국시의 역본이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 별로 이렇게 근원이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찾기 시작했냐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집트 순방을 하게 됐는데,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집트 친구들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집트 여학생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그러면서, 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예요 라는 것을 한국말로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뭐 유명한 건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봤죠. 그랬더니 뭐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찾을 수 있던 거는 한양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미연 박복삼이라고 하는 시인이 한 분 계신데, 그 시인이 만든 시 제목이 긴 겨울이 지나면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 시를 가지고 이집트 친구들이 이 문장을 발견할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이 긴 겨울이 지나면 우리 미연 박복삼 선생님께서 만드신 시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나 싶은데 어느덧 매서운 찬바람이 시린 옷깃을 여미게 하는군요. 코끝이 빨갛게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온몸을 휘감는 찬바람, 손발조차 저려오네요. 이 겨울이 지나면 저 멀리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한 시였습니다. 따뜻한 시였었고요. 뭐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뉴시스 그가 제공하는 그 영부인 이집트 방문한 때에 대한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김 여사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한 여학생이 좋아한다는 문장, 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예요 라는 언급하며 긴 겨울 끝에 봄이 시작되는 날을 한국에서는 입춘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옛날 한국 사람들은 입춘날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저승입구에서 질문을 받는다고 믿었다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닫고 다리가 없는 곳에 다리를 놓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내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차려주는 것이 입춘 풍습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봄을 봄이게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한국의 옳은 전통이 전해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 말하기를 김 여사는 고대 이집트인들 또한 사람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면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믿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지, 둘째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는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뉴시스가 제공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한 여대생이 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이어서 나눈 이야기들 그 전체가 그 마지막에 그 이집트 그 고대 이야기 신의 두 가지 질문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촌철살인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입춘이 되면 입춘대길 그 건양다경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 제가 다음번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봄이 가져다 주는 포근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긴 여름 꽃피는 봄을 죄송합니다. 긴 겨울 꽃피는 봄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코너는 그 반칠환 시인이 쓰신 냇물이 얼지 않는 이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까도 시를 읽어드리면서 또다시 시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조금 부담이긴 하지만 이 겨울 한복판에 우리와 같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겁니다. 물론 이 시의 표현대로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가 그렇듯이 그냥 의심 없이 믿는 것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드리죠. 냇물이 얼지 않는 이유. 겨울 양재천에 외가리 한 마리 긴 외다리 담그고 서 있다. 냇물이 다 얼면 외가리 다리도 겨울에 갈대처럼 붙잡힐 것이다. 어서 떠나라고 냇물이
말미를 주는 것이다. 외가리는 냇물이 다 얼지 말라고 밤새 외다리를 잠그고 서 있는 것이다. 제가 최근에 다시 펴본 이문재님이 엮은 꽃이 져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런 시집을 다시 그 손에 들게 됐습니다. 이 시집의 한 부분이 바로 이 외가리 얘기를 하면서 그 냇물이 얼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그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꽃이 져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시는 꽤 오래전에 출판하고 지금 아마 10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문재 시인, 이걸 엮으신 분이 이 시를 소개하면서 소위 이 험한 세상, 이 상극의 세상을 상생의 시간으로 치환하려는 그런 시인의 눈길이 오히려 슬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뭐 극히 어려운 것보다도 어쩌면 생명 하나하나가, 그게 냇물이어도 그게 외가리여도 그저 그 생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보태주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뜻으로 그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게 뭐 꼭 외가리 때문에 물이 얼지 않는다든가, 외가리 때문에, 물은 물적에서 입장에서 보면, 또 외가리는 이 물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어줘야 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물속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요, 이 신호가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나를 잘 보살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에게 보탬이 되는 것, 그래야 생명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시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겨울 양재천의 외가리 한 마리 긴 외다리 담그고 서 있다. 냇물이 다 얼면 외가리 다리도 겨우내 갈대처럼 붙잡힐 것이다. 어서 떠나라고 냇물이 말미를 주는 것이다. 외가리는 냇물이 다 얼지 말라고 밤새 외다리를 잠그고 서 있는 것이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사실 여기까지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각박해 보여도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그런 큰 축복이거든요. 때로 흔들거려서 뭐 멱살을 잡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어쩌면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투덜거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그 자체가 서로 아웅다웅하는 것 그 자체가 서로에게 따뜻함을 남겨주기 위한 이웃으로서의 삶을 꿈꾸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서로에게 조그만 따뜻한 체온을 남겨주는 일일 것이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훨씬 더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믿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좋은 친구들이 함께 만나는 우리 이 유튜브도 이 봄의 따스함으로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봄인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에 있다는 옛날 어르신 가르침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시 기술의 김대하, 진행의 김근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